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현재 오전에 총평을 했는데요. 제가 이 고발 사주 관련된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것들을 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가 있고요. 또 그 시대를 같이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그 시대에 대한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떤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질서기와 혼란기가 이제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슬로건을 보니까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제가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에서 요즘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군사 쿠데타를 빼놓고는 정치를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래서 전두환의 슬로건이 뭐였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정의사의 구현이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그 시대의 역사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내세웠지만 실제 이 공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의 전철을 밟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 이번에 국가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국가 지도자 중에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의 비도덕성을 합리화시킵니다. 보통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도덕성, 정당성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수단과 방법의 도덕성과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 취지에 공감.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독재는 실질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효율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합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비용을 늘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건데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과연 검사 시절에 처가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장모 양평 공공지구 투기 사건, 그 다음에 요양병원 급여 사건,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검사로서 현직에 있을 때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지금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부실 수사라든가 윤대진 검사, 한동훈 이 측근에 대한 옹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한 지도자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수단과 방법을 비도덕성을 합법화시키는 과정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치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의 비도덕성, 비합법성, 비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철학을 제가 평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건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었던 검사입니다. 근데 검사하고 제가 얘기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 지도자인데 그 야당의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를 보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린 그 희생의 대가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87년 이후에 검찰이 권력기관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2017년 촛불혁명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견제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이 너무나 많은 과도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에 따라서 국민을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수처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 권위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전두환이 국가를 운영했던 시스템이 검찰 조직의 운영 방식, 정책 결정 방식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모습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의 언어나 행태나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운영 방식에,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국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맞는 모습을 갖고 있다. 저의 지금 국정감사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여러 사건이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과를 전해가는 모습이고, 과거에 전두환이 내세웠던 정의사의 구현, 전두환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그 모습과 흡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의 개인적 소회,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했던 전두환 씨에 의한 7년간의 신군부 통치에 대해서는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났습니다. 그런 단순한 12.12 군사 쿠데타라든지 5.18 그 민중항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을 넘어서는 재임 기간 내내에 대한 저는 대법원의 판단과 국민적 평가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통치 체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